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이제 재밌는 얘기 들으셨으니까 좀 네. 몸에 좋은 이야기도 좀 따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진진한 네. 전세 사기 이야기를 이야.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님이, 장순원 기자가 취재해 오면 네. 뭐 누가 하나 죽어요? 뭐 거의 그냥 푹 파서 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세 사기 요즘 난리죠. 네.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게 저희도 뭐 그때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님이 와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 화곡동에 전세 사기가 많다. 네. 거기에서는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 매매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서, 그러니까 즉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그 실제 매매가보다 매매가를 뻥튀기 한 다음에 그 전세를 더 높게 이제 세입자를 들여서 네.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사고 세를 주다가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그 뒤에 세입자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돌려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사기들이 많았죠. 2억에 사서 2억 3천에 전세 놓고 네. 중간에 3천은 내가 가져가는. 네, 대신 거기에서는 이제 허그 보증을 끼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돈을 완전히 떼먹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허그가 이제 그 빌라왕이 죽으면서 나라 돈으로 물어줬다 이거죠. 네, 이제 예. 텀은 좀 있었지만 어쨌건 이제 허그의 보증을 받아서 이제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요번에 이제 인천 미추홀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세 사기는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제 많이 지은 이제 건축업자가 예.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단 받아요. 예. 그리고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거잖아요. 네. 대출이 껴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세입자를 드립니다. 물론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싸게. 뭐 예를 들면 그 동네 이제 빌라 시세가 3억이고 대출이 한 1억 정도 껴 있으면 예. 전세로 한 1억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 네. 여기 시세가 3억이고 뭐 대출이 좀 있지만 너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케어가 돼라는 식으로 이제 중개사와 그 집주인이 약간의 짜고 이제 세입자를 끌어들였는데 이 네. 집주인이 이제 이 선순위 대출에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 집들이 이제 계속 경매로 나가는데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은행 대출 먼저 받고 네. 그다음에 세입자를 들인 집들. 네, 그런 그런데- 집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 네. 지금 이 미추홀에서만 경매에 넘어간 집들이 2,000채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 분들이 지금 엄청난 한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그건 아니죠. 2천채가. 거의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남모 씨가 보유한 주택만 2,700채예요. 2,700채? 네, 한 사람이. 근데 여기 이제 경매에 넘어간 게 다 이분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이제 이 사람의 와. 이 사람이 지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이분은 그 건설업자예요? 빌라를 지어 팔아요? 네. 아. 업자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런 거 지어서 파는 분. 그런데 이제 중개업자와 뭐 본인 뭐 딸도 좀 엮여 있다는데 그 괜찮다 이렇게 이제 세입자를 끌어들여서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갖고 또 이렇게 집을 또 지어서 짓고. 거기서 또 전세를 돌리고 예. 또 그 돈으로 또 집을 짓고.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 곳에서 막히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빌라 사세요 하면 사지는 않지만 네. 전세는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네. 일단 선순위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우리 대출 제대로 안 갚네? 그럼 경매에 넘겨야지. 네. 이렇게 하면 세입자들은 지금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경매는 가는데 네. 경매로 가면 네, 은행들이 대출금 먼저 빼가니까 네, 전세금은 못 받는 은행이 상황이 먼저 됐다. 돈 빌려줬으니까요. 네. 은행이 먼저 돈 빌려주고 그 집에 나중에 전세로 들어갔으니까. 거기 세금 있으면 세금도 먼저 가져간다면서요? 그거는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예. 근데 사실 이게 미추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잠재해 있어요.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여기 잠깐 요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이게 이제 보증금 승계 매입 월별 신고 추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갭 투자로 추정되는 이제 거래입니다. 예. 그 2020년 하반기부터 6월부터 2021년까지 갭 투자로 추정되는 이 매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보증금 승계 매입이 쉽게 말하면 전세 끼고 샀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지. 예, 그 이런 갭 투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예.
공교롭게 또 요 시점에 그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도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집값하고 그렇게 붙은 거예요, 많이. 네, 차이가 없는 시점에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했던 분들 2020년 8월부터 뭐 2022년 8월 사이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던 분들은 이제 후임 세입자를 받거나 뭐 갱신해야 될 때가 지금 돌아올 거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뒤에 세입자에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을 네, 돌려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이 그 보증금 위반한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직도 2024년 상반기로 추정되고요. 주택 가격이 한 20% 정도 떨어지면 네. 이 갭 투자한 분들 한 30-40% 정도는 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거다라는 연구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황이 아직 좀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큰 게 아직 덜 왔다. 네, 이런 미추홀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뭐 동탄, 예. 세종,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는 네. 보험 가입했어요? 미추홀은 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왜 그것도 안 하시고 왜 위험한 빌라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저도 좀 물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선순위 대출이 그 허그에서 책정하는 집값의 60%가 넘어가면 보증을 안 해준대요. 안 받아줘요. 예. 그렇기도 하고 여기가 만약에 그리고 여기 아마 이 건축주가 보증 가입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망한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 사회생활 했든 안 했든 전세 계약은 뭐 나는 이번 생에 전세 계약이 120번째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이거나 두 번째이거나 뭐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 피해자들이 2030들이 많거든요. 예. 거의 처음 이제 전세 계약을 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 인천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 받아주는 곳이었으니까 그렇겠고 네. 안 받아주는 곳이면 더 위험한 곳이라서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한패였군요. 기사를 보니까 무슨 약 무슨 뭐를 하여튼 뭘 써줬다면서요. 내가 이거 보증해 줄게. 뭐 특약도 써주고 특약 같은 거 써주고 너 누가 봐도 선순위가 있으니까 네.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다 보상해 줄게요라고 네. 뭘 썼다면서요. 그거는 효력이 없다면서요. 특약도 하고 이게 보험도 있잖아요. 뭔가 어. 전세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없죠. 그 돈 먹고 튀려고 하는 건데 특약 아니라 뭐라도 못 써줍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니, 특약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오빠가 손만 잡고 짧게 도장 이게 특약이에요. 이게 무슨 특약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고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지금 보증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예. 거의 이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요청한 게 이제 경매를 일단 유예해달라 뭐 그런 네. 요청을 했었고 경매를 유예해야 내가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계속 뭐 추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집값이 4억이기만 하면 은행 대출 2억 내 전세금이 2억이니까 누군가가 4억에 사주기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건데 네. 그렇죠. 3억에도 안 사고 막 그런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벌고 이 집이 4억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정부의 대책은. 예. 경매를 빨리 그때까지 하지 경매하지 말고. 마라. 네. 그거를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잠깐 표를 좀 보여주세요. 표를 좀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인천 미추홀구 경매 사례인데요. 이제 아까 뭐 시세가 3억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집이 한 채가 나왔는데 감정가는 2억입니다. 네. 낙찰가가 1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네. 한 뭐 60% 조금 안 되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이제 선순위 채권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네. 2천 먼저 가져가는 거네. 네, 그러면 낙찰가가 1억 2천이 됐지만 1억 2천은 은행이 다 가져가요. 예. 1억 2천 빌려줬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이제 여기 있는 세입자는 7,500만 원의 이제 세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분은 그나마 여기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해서 예. 요 뭐 지자체별로 좀 다른데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보증금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2,700만 원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준다. 무조건 보장해 그건 이제 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있는 규정이거든요. 경매 낙찰 순위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러면 은행이 손해 봤네요. 은행은 좀 손해 봤죠. 2,700만 원 손해 봤네요. 네. 예. 대신 여기 세입자분은 이제 2,700만 원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그 자기가 이제 부담한 1억 2천만 내면 그 이제 자기의 이제 의무가 그러겠네. 다 되니까 그러겠네. 다 했으니까 아이고. 예. 이 세입자분은 이제 나가야죠. 은행이 그러니까 2,500만 원 못 받고 2,700만 못 받고 저 사람은 7,500만 원에 저것만 받고 그냥 나갔다. 나머지 전세금 못 받고. 7,500만 원 중에서 2,700만 2,700만 원 원만 받고. 이제 이 집을 떠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일단 경매를 좀 유예해 달라라고 요청을 가격이 했고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예. 일단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라도 일단은 해달라. 좀 이제 뭐 숨쉴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부터인가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다 금융권에다가 이제 공문 돌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네, 정중하게 경매는 한 6개월 정도 좀 유예해 달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경매한 것들이 금융기관이 이제 또 그 전문적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이제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예. MPL이라고 해서 네. 그런 회사들에게 넘어간 것도 조금 일단은 경매에 넘기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그 경매가 유예가 될 겁니다. 막 금감원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다 웬만하면 받아들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네, 다른 그 다음에 대책들도 막 이제 얘기되던데.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게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예요. 우선 매수권. 이게 경매에 낙찰됐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만약 1억 경매를 하면 네, 만약 경매를 하면 예. 이제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1억 2천만 원을 내면 이제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은 정해지는데 네. 무조건 네가 이 가격에 살래? 이걸 우선권을 먼저 준다. 네가 1억 2천만 원 주면 이 네. 집을 사서 이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이제 저리의 이자. 왜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 낙찰 가격이 1억 2천만이죠. 아, 그러니까 당신이 낙찰 받아라 그 말이네요. 그렇죠. 낙찰 받으면 이 네.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낙찰 받았으니까 그건 그 집에 살 수 있죠. 내 집인데 음. 근데 저 경우에는 네. 내가 7,500만 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은 7,500만 원도 이제 이게 집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을 이제 1억 2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내가 1억 2천만 뭐 원 저리로 내야죠. 하든 뭘 하든 대출을 받아서 예. 1억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예. 그 중에 그 전세 보증금이 또 7,500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근데 그 7,500 중에서 아까 최우선 변제금으로 2,700을 받아갔잖아요. 네. 그 금액을 빼면 한 이제 이 집에 들어가 있는 총 이 사람의 돈은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사면 1억 2천만 원짜리 집인데 네가 네 전세 보증금하고 그 낙찰 대금하고 한 1억 6,800만 원을 넣으면 이 집을 사고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이제 우선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경매가 낙찰된 가격에 네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네. 보통은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집 주인인데 네. 이 집은 낙찰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입자인 당신이 그 네. 낙찰 받은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네. 낙찰 받은 분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안 돼요 하고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신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한 4,700만 원인가요? 4,800만 원 하고 예. 그 낙찰 경매 금액 그걸 여기다 투입해야지 이 집에 이제 살 수 있고 이제 그 대신 명의는 본인께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한다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매수권이라는 게 지금 그분은 7,500만 원밖에 없던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사신 분인데 네. 예. 대신 이제 근데 그분한테 아쉽게 됐으니 그 집을 이것도 2년인데 사라. 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죠. 대신 선택권도 주고 저리의 대출, DSR이나 LTV에 이제 포함도 안 된 대출 지원할 테니 만약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네.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사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거나 그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살 수는 있죠. 대신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거 시장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억 2천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걸 그분은 이제 1억 6,800만 원에 이제 사야 그런 되는 셈이네. 거죠. 비싸게 사는 셈이네요. 네. 내 전세금 못 받은 것까지 거기에 네, 감안해서. 일부가 녹아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는 거니까. 그럼 피해 받으셔서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 네. 저희가 그래도 뭐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이 집이네요. 네.
그 말이군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낙찰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고 그거는 내가 무슨 특별한 싸게 샀다는 게 없는 거고 네. 그냥 전세금만 못 받는 거군요. 그냥 단지 그냥 맞습니다. Exactly. 그거죠. 다만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늘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옵션은 준다. 내가 사실 그 집 살려면 나도 경매에 참여해서 예. 높은 가격을 질러야 내가 살 수 살 수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비싸게 사게 되니까 네. 남들이 지르는 거 보시고 네. 누군가가 그 1등으로 낙찰이 되면 그냥 그 가격에 사시게 하는 그런 특권은 주겠다는. 그건 그런데 대신 선순위 대출 그걸로 빠져나가고 네. 전세금도 없는 거고. 네. 뭐 이분은 매우 냉정하기도 하고 뭐 나름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뭐 가장 혜택은 적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분은 근데 뭐 최우선 변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제 아까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8,500만 원 정도라면은 여기다 투입해야 될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이제 부족해서 전세를 사시던 분인데 예. 이런 매수권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혜택이 그러니까 특별한 경제적 혜택은 없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 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뭐 은행들이 하는 건데 은행들이 하는 정부가 거니까. 옆구리 찌르니까 네. 은행들은 또 입 이렇게 나왔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까지만 보면 사실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크게 힘들이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예. 이거 갖고 부족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거든.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예. 지금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안 한번 볼까요? 예, 예. 발의를 했는데 요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큰 이제 특징만 좀 갖고 왔는데 네. 예. 이제 민주당 조호섭 의원안은 캠코가 나서서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해라. 적정 가격이 1억 뭡니까? 2천이잖아요 지금 낙찰가가. 그러니까 저기서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는 거 요 왜 전세 보증금을 내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예. 그 세입자한테 네. 보증금에 해당하는 전세 반환 보증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 전세금 예. 돌려받을 권리가 예. 생기는데 네. 그 권리를 사간다는 겁니다. 캠코가 적정한 가격에. 예를 들자면 예. 요 인천 미추홀구 같은 사례에서는 여기에 적정한 그 채권 가격이 얼마입니까? 7,500만 원. 원래 아니,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이 7,500억인데 그건 예. 이제 보증금이고 예. 이 채권의 이제 정확한 시장 가격이 시장 얼마? 가격은 2,700만 원이겠죠. 네. 2,7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2,700만 원에 사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걸 그러면 세입자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최우선 변제 대상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 조섭 의원안은 캠코가 이 경매 가기 전에 네. 미리 좀 움직여서 시장에서 그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니네가 일단 사라. 그 뭐를 사라는 겁니까? 빌라를 아니면 아니면 그 채권을 세입자의 전세권을 전세권. 전세권을 전세권만 사서 사라. 일단 세입자한테 어차피 경매에서 받을 돈을 미리 좀 주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서 받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저 아는 그거네요. 저건 경매를 쳐봐야지 적정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적정가를 평가를 해서 캠코가 이제 부실자산 처리 전문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경매 감정 낙찰가 1억 2천이지만 한 3억으로 쳐주고 그 3억이라고 치고 갖고 가. 그 말인 그 말은 아니고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하라는 건데 여튼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 그러니까 저건 오히려 경매를 빨리 치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경매 치면 2,700만 원 퇴거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 2,700을 받아가지만 네. 경매를 하기 전에도 2,700을 받아갈 수 있죠. 캠코가 그 권리를 사가니까. 캠코가 전세금 줄 거 미리 맞아요. 주라는 거잖아요. 미리 주라는 주는데 거예요. 그걸 네. 다 주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뭐 그 정도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알겠어요. 만약 좀 이상한데. 그렇게 뭐 큰 대단한 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 미추홀구 같은 이분 같은 사례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예.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받아갈 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분 주거 안정성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H 같은 곳이 나서서 이제 매입 임대 주택으로 그 집을 사서 이분한테 저리로 빌려줘라. 전세권을 또 사서 네, 이 네. 사람한테 그냥 빌려줘라. 캠코가 전세권을 사오고 경매에 붙여서 아. 이제 그 집을 사서 그걸 다시 LH에 넘겨서 LH가 이분한테 임대를 주라. 요런 아니에요. 특별히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살 수는 있게 해주겠다. 전세를 예, 계속 예, 유지할 예. 수는 있다. 이렇게 뭐 계속 그런데 그 집에서 네. 그 집에서 7,500 전세 네. 내고 들어왔는데 떼일 때 됐으니 네. 그냥 전세금 있다고 생각하고 네. 평생 나가라고 안 할 테니 요 그런 전세 뜻이네요.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해요. 민주당안은. 예. 근데 여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강한 게 이제 심상정 의원 안인데 네. 심상정 의원은 보증금의 최소 50%는 개런티 해줘라.
정부가? 거예요. 네. 뭐 공적 기관이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전세 보증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7,500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죠? 한 3,800 되나요? 그 정도 되네요. 네, 3,800원 최소 보장해 주라. 는 게 그러면 이제 3,800원 보장하고 최우선 변제 2,700원 또 받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3,500 정도를 보장하고 플러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한 LH가 그 집을 사서 네. 매입 임대 조건으로 그 피해 세입자에게 이제 그 집을 제공해 주라. 라는 게 그러면 이제 심상정 전세 위원회.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절반만 절반은 무조건 책임져 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저렇게 해줘도 근데 이제 뭐 모든 세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 뭐 그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는 분은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좀 사정이 안 좋거나 사정이 딱 하긴 한데 예, 그런 분들한테 최소 보증금의 절반을 정부에서 이제 보증해 주는 거죠. 아무런 대책이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원래 사실은 이거 뭐 이러나 저러나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할 말 없지만 네. 그래도 정부가 뭐 좀 대책 좀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건데 네. 크게 돈으로 뭐 그렇게 도움되는 거는 없네요. 이 안이나 저 안이나. 정부가 내놓은 건 없고 그나마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거는 조금 그 보증금의 반은 더 주자. 반까지는 최소한 반 정도는 보장해 주자. 정도죠. 그 재원을 어디서 날 거냐? 그 재원은 이제 LH가 지금 매입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차피 이제 그 집 사서 저렴하게 임대할 거니까 그 예산을 통해서 일단 이분들 피해 세입자를 좀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뭐 추경을 해서 왜 올해 그 매입 임대 주택 예산을 3조 정도 깎았다고 해요. 예. 그걸 이제 추경으로 다시 확보를 해서 그거는 임대주택 살라는 거지 불쌍한 세입자 도와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임대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건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 뭐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예. 한 시간 전에 네. 정부가 이제 LH하고 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비슷한 대책을 내놨어요. 올해 이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이 한 5조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LH가 일단 그 매입 임대주택의 최우선 이제 매입 대상을 이분들 그 전세 사기 피해 입은 분들의 집을 매입해서 네. 그분들에게 이제 임대를 저리해 주겠다는 이제 대책을 조금 전에 지금 내놨어요. 대신 뭐 보증금을 돌려준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살 수 말은 있도록, 그 살 수 말은 있도록 저게 한다. 경매에 낙찰되면 누군가는 낙찰 받을 거고 네, 낙찰 받은 분이 그냥 저는 세 놓을게요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나가세요라고 하면 이제 세입자는 갈 데 없는 건데 네. 낙찰 받아서 계속 그냥 저 세 놓을게요 한다는 거죠. 그 LH가 대신 이제 LH가. LH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이분- 식으로 이제 법을 이게 바꿔야겠죠. 대체로 지금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네. 전세금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다. 네. 일부만 보전하거나 그 정도의 차이인 건데 전체로 다 보장하기는 어려운데 정부 대책은 전세 떼인 금액은 줄 수는 없다. 그건 줄 이제 수는 없다. 본인한테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 살게는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예 그런 거고 심상정 의원안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지금 뭐 근데 정부도 그 보증금을 정부에서 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사적 계약이니까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네. 피해 그 자체를 보상할 건 아니고 네. 이건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소송을 할 거면 각자 하시고 다만 그 결과로 진짜 밖에 나가게 된 분도 있고 그냥 어떤 뭐 학생이 원룸 하나 가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피해자 중에 재산 있는 분들은 그냥 두고 네. 재산 없는 분들은 우리는 원래 재산 없고 돈도 없으면 도와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사고가 나면 거기 관련자는 다 도와주고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곳은 아무 관심 없고 그건 좀 일관성도 없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이번 그 뮤추얼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업자들이 이제 다주택으로 갭 투자로 돌리는 식의 네. 어떤 전세 계약을 해서 거기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구제를 해주자라는 게 이제 특별법의 내용이고. 그런 법은 못 만드는 게 옛날에 우리가 그 뭐죠? 보이스피싱 네, 피해자 얼마나 많았어요. 네,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요. 네. 그 이유는 범인하고 짜고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와주기 시작하면 야 네가 범인해? 내가 피해자 할게. 한 다음에 아이고 속았네? 돌려주세요 하면 그 나라 돈 가지고 날아먹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건데
그거랑 이거랑은 뭐 어떻게 달라서 이거는 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전세 사기이고 예. 누구가 피해자고 어떤 분들은 그 전에 했던 분들은 왜 안 도와줬으면 막 이런 등등등의 그러게요. 문제들이 좀 그러게요. 많이 이제 나타날 것 같긴 해요. 복잡하군요. 진짜 어렵다 이거. 한류가 차라리 마음 편한데요. 네. 마음 그래, 아프다. 블랙핑크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장선원 기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을 안 해봤네. 이거는 저희가 네이버 뭐죠? 요 장선원 기자님 요거 정리해 주시는 거. 네. 하이라이트. 네이버 삼프로 TV 하이라이트에서 장선원 기자님 생각까지 네. 적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삼프로 TV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우리 장수원 기자님이 열심히 텍스트로 네, 정리해서. 그거 원래 유료 콘텐츠인데요. 네. 한두 개는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셔서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